네, 오전에 했던 거 잠깐만 저희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은 거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7만 개의 손글씨 흑백 이미지가 들어있는 넘파이 배열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죠.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fetch open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데이터셋의 이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784라고 하는 거는 가로 크기 28, 세로 크기 28 두 개를 곱하면 픽셀의 개수가 784개이기 때문에 엠리스트 784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7만 개의 그 손글씨 이미지 샘플들이 있고요. 각각의 이미지 한 장 한 장씩에는 784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 이미지 한 장에 있는 그 픽셀들을 쭉 그 일렬로 1차원 배열로 변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미지면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었을 텐데 가로에 행에 28개의 픽셀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도 28개의 픽셀이 있었던 거죠. 각각의 픽셀에는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의 색깔들이 어떤 크기로 들어가 있는지가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어떻게 1차원 배열로 쭉 펼친 거예요. 그죠? 여기가 몇 개가 되게끔 784개가 되게끔 펼친 겁니다. 왜 이렇게 펼쳤냐 하면 그 사이클런의 대다수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몇 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시키게끔 되어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훈련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배열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7만 개 샘플에서 이렇게 2차원 배열 7만 개를 갖는 형태로 하면 그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모양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꿔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저장 자체가 그렇게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과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X는 데이터고요. Y는 타겟입니다. 타겟. 그러니까 X는 실제 손글씨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Y는 그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지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0부터 9까지. 자, 우리는 뭐 시각화도 해봤고요. 한 개씩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100개를 한꺼번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려보기도 했었고, 훈련셋의 개수를 7만 개 중에서 6만 개를 훈련셋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0에서부터 인덱스 6만 번까지, 그 다음에 6만 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슬라이싱 해가지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 트레인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눴고요. 우리는 이 트레인셋과 트레인 레이블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했고, 훈련시킨 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게 됩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아서 그 5개의 예측값들을 가지고서 실제 숫자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훈련시키는 걸 보시면 훈련시키셨을 때 시간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KNN은 그 훈련 셋들을 자기가 메모리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비교할 때 가까운 거리를 찾을 때 그때 거리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피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피팅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예측할 때 보면 예측할 때 걸린 시간이 거의
4분,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개의 샘플이 있었냐면 6만 개의 샘플이 있었죠. 그죠? 여기 6만 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샘플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 하나와 몇 개의 거리를 이 하나에서 몇 개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냐면 6만 개의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얘가 예측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샘플 하나고요. 이런 계산을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다시 6만 번 반복을 해야 6만 개 샘플에 대해서 전부 다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 계산을 6만 번 곱하기 6만 번만큼의 거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KNN은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때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지만 스코어를 계산할 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측값을 찾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계산을 해 봤는데요. KNN에서 별다른 그 파라미터 튜닝 없이 별다른 파라미터 튜닝 없이도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냐면 대략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2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꽤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컴퓨전 매트릭스의 내용은 실제 0인 글자를 0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몇 개고 0을 1에서부터 9까지 한 거 잘못 예측한 건 몇 개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대각선에 있는 부분들이 정답을 맞춘 것들이고요.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예측이 틀린 것들입니다. 자, 숫자 0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0, 1, 2, 3, 4, 5, 6이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0하고 6자인데요. 6을 잘못 쓰면 0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6을 이렇게 쓰면 6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6을 여기만 조금만 남겨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틀린 부분을 보시면 6이라고 잘못 예측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순서대로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동하기 쉬운 것도 컴퓨터가 마찬가지로 혼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긴 1입니다. 1. 1은 어디가 제일 많이 틀렸냐면 여기가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죠? 2를 7이라고 예측한 게 또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일자를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일자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7자 이렇게 쓰잖아요. 물론 7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달라지면 이게 일자인지 7자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거겠죠. 네. 이렇게 그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가 많이 틀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여긴 2예요. 2는 0, 1, 0으로도 잘못 예측한 것들이 많고요. 1로 잘못 예측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7, 8, 9 7로 잘못 예측한 것도 되게 많군요. 2를 보면 이 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자 또 잘못 쓰면 또 이렇게도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 0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요 이 자 보면 1자하고도 또 비슷하지 않아요. 이 자가 그죠? 이 자가 이렇게 하면 또 1자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좀 많이 틀리는 것 같고 7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도 아까 그 1하고 7이 많이 헷갈렸었던 그거 하고요. 비슷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어디가 많이 틀렸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그 훈련 셋에서
틀린 그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측값이 잘못된 부분, 예측값이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X wrong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장해 보시냐면 여기에는 그 예측이 틀린 예측값이 틀린 샘플들을 찾아보세요. 예측값이 틀린 샘플들을 찾아보시고요. 예측값이 틀린 잘못된 레이블들을 찾아보세요. 이거를 Y wrong이라고 할까요? 두 개를 찾아보시고요. 두 개를 찾아보시고 예측값이 틀린 샘플들 중에서 예측값이 틀린 샘플들 중에서 중 100개를 시각화해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이미지 100개 그렸던 거 있죠. 그거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고 얘만 찾으실 수 있으시면 얘를 그리는 거를 위쪽에 제가 점심시간 전에 사용했었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찾으시면 돼요. 얘네들만. 몇 개나 틀렸을까요? 한 3,000개 정도 되려나? 틀린 게?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값이 틀렸다는 얘기는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른 샘플들.
네, 그려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려보셨어요? 아니면 못 찾았어요? 하는 중이에요. 네.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네,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틀린 거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셀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거는 뭐예요? 이게 실제값이고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측값이 뭐예요? 트레인 프리드. 이렇게 하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른 샘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쉐임만 볼까요? wrong의 쉐임만 일단 보면 컬럼이 784개. 이거는 그 픽셀이 784개 픽셀이 있다는 얘기고요. 틀린 거 몇 개 틀렸다는 얘기예요. 1000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1085개. 그러니까 전체 6만 개가 있었죠. 6만 개 중에서 1085개밖에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숫자들이죠. 여기 있는 숫자들. 대각선 바깥에 있는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뭐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레이블과 그 다음에 예측값이 다른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당연히 쉐입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1085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0부터 9까지 값들이 쭉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시각화를 하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이미지를 그리란 얘기예요. 얘네들 이미지를 그리란 얘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 했었던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피겨와 엑시스 서브 플롯을 만드시면 되고요. plt.subplot 메서드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로우의 개수는 10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도 10개. 피그 사이즈를 주시면 피겨의 크기를 원하시는 크기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for in range 10. 이게 행을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for in range 10. 이게 컬럼을 10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미지는 어디에서 꺼내시면 되는 거냐면 이미지는 어디에서? x wrong에서 여기에서 I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하면 100개 그 100개의 이미지를 꺼내겠죠. 앞에 있는 거 100개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거 100개만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리쉐입을 해야죠. 리쉐입을 해서 모양을 2차원으로 바꿔주셔야 그 그래프 시각화가 되죠. 이미지 시각화가 됩니다. 하이플러점 im show가 아니라 엑시스 i번째 j번째에서 im show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img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러 맵을 주시면 돼요. plt.colormap.binary 이렇게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도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axis라는 함수를 써서 메서드를 써서 축도 없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plt.show 하시면 10개가 그려질 겁니다. 100개가 그려질 겁니다. 자, 숫자들을 보니까 틀릴만 하죠. 네, 그 모양들을 보니까 뭐 제 생각에 이거는 구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뭐 9인지 8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글자 보면 이게 오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네. 이거는 이자 같아 보이는데 모르는 거죠. 네, 이게 뭐 7자인지 1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1자일 가능성이 1인 가능성이 큰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이런 글자는 도대체 이건 5라고 쓴 건지 6이라고 쓴 건지 8이라고 쓴 건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예측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난 그런 이미지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실제값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엑스레이블이나 타이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틀이면 위쪽에 보일 거고요. 엑스레이블은 아래쪽에 보일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쓰시면 되냐면 y wrong의 몇 번째 똑같이 i 곱하기 10 더하기 j 번째를 써주시면 될 거예요. x레스 죄송 set x label일 겁니다. set x label. 안 보이는군요. 왜 안 보이지? set title 이게 어쩌면 이게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미지가 겹쳐가지고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타이틀로 하니까 보이는군요. 타이틀로 하니까. 위쪽에 있는 숫자들이 진짜 값들인 거예요. 저는 이 숫자가 1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7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있는 숫자. 이거 실제 값이 7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의외죠. 그렇죠? 예측을 7로 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값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값이 7이란 얘기예요. 근데 되게 의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하고 6하고 헷갈릴만 한데 실제 값은 6인데 아마 다른 값으로 예측을 했겠죠. 다른 값으로 예측을 했겠죠. 네,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네, 요거는 5였었다고 하는군요. 5. 그렇죠.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보시면 어떤 값들이 틀렸는지를 보시면서 정말 틀릴 만한 글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값들이 틀렸는지 분석을 해봤고 자 컨퓨전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가 y wrong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예측값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실제값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값의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것을 만족하는 실제값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로 그려지는 이 숫자들은 실제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실제값을. 예측값이 아니에요. 예측값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예측값은 TR 프리드 이게 예측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TR 프리드에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녀석들을 찾았다면 예측값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도 6만 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값에도 6만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6만 개의 예측값 중에서 똑같은 조건을 사용을 하면 틀린 예측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틀린 예측값을 실제값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표시한 거는 실제값을 표시한 겁니다. 실제값. 한번 그러면 그거 뭐라고 예측했는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중간에 wrong, predict라고 할까요? 잘못된 예측 그러면 이거는 train, prediction 이게 예측값이죠. 이 예측값 중에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조건은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것들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틀린 거 1085개를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틀린 거 1085개를 찾았을 거고 자 여기다가 그냥 붙여버릴까요? set 타이틀 옆에다가 문자열을 만들면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wrong, print 인덱스는 똑같이 i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타이틀에서 컬러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오른쪽에 있는 게 예측 값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배열이어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이게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낸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죠.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실제 값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예측 값으로. 아마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를 만들어주겠죠. 네. 점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점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이 7인데 예측 1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1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1이라고 실제 값이 1인데 이거를 7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컴퓨터한테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값이 2인데 예측 값은 1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돼요? 잘 되시나요? 보시죠. 틀린 것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이미지들을 직접 한번 그려봤어요. 틀린 이미지들을 직접 그려보고 걔네들의 실제 값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틀린 분석 중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사실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네. 만들었었는데 컨퓨전 매트릭스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장을 한번 하죠. 컨퓨전 매트릭스 줄여가지고요. conf-ma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퓨전 매트릭스 만드시는 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예측값을 우리가 찾아뒀기 때문에 실제 값과 예측값만 주시면 컨퓨전 매트릭스는 금방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아까 보셨던 그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내용들과 똑같고 이 녀석을 시각화할 때 매트플러립에 뭐가 있냐면 하이플럿에 매트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쇼. 이거 뭐냐면 매트릭스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미지 쇼는 I am show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거는 2차원 배열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서 우리가 만든 conf-mat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2차원 배열을 시각화하는 그런 거고요. 컬러로 그리지 말고요. 컬러로 그리지 말고 흑백으로 그리시는 게 더 나아요. 컬러 맵을 plt.colormap.grayscale로 그리시면 검은색이 0이라 그랬죠. 검은색이 0이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이스케일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C맵 그레이스케일은요. 그레이스케일은 블랙이 0이에요. 블랙이 0이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디로 가는 거냐면 화이트로 가는,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흰색. 검은색이 0인 게 그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 컬러 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각선에 있는 게 제일 크잖아요. 대각선에 있는 게 제일 크고, 그래서 그 대각선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대각선에 있는 값들이 밝게 보이는 거고, 대각선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그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36이나 34나 41이나 이거는 5천, 6천 이런 숫자들에 비하면 거의 0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이 아예 그냥 검정색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대각선만 보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틀렸느냐를 분석해 보고 싶은 거지. 맞은 거를 잘 맞췄다. 이거는 그렇게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대각선 부분. 대각선 부분은 어차피 얼마나 잘 맞췄느냐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어떻게 틀렸느냐. 실제 값이 뭐라고 잘못 예측한 게 많으냐 이런 거기 때문에 대각선을 밝게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대각선을 밝게 그리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할까요? 우리 정확도가 거의 98% 정도 나왔죠. 그죠? 98%의 정확도 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98%여서 이기 때문에 대각선 이외의 셀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거의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대각선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대각선을 무조건 0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 이외의 다른 색깔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크냐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틀린 부분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밝게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더 많이 틀린 부분이 더 밝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해볼까요? 일단 이것만 먼저 하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컨퓨전 매트릭스를요. fill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넘파이에 보시면 fill 시작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fill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열에서 다이어고널 대각선 부분에 있는 것을 값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fill 다이어고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배열을 주고 그 다음에 채워줄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의 대각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는 2차원 배열만 사용합니다. 3차원, 뭐 1차원, 3차원 이런 배열이 아니라 오로지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고요. 그 2차원 배열에서 대각선 부분을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컴퓨전 매트릭스의 대각선을 0으로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프 맷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컴프 맷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잠시만요. 얘가 얘는 그냥 바꿔버리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뒤쪽에 인플레이스에서 수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값을 리턴하지 않는데요. 값을 리턴하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뒤쪽을 더 읽어봤었어야 되는데 fill 다이어고날은요. 값을 리턴하지 않고 값들을 in place 그 자리에서 값들을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하시면 안 돼요. 저장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위쪽에서 이거 다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컴퓨전 매트릭스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컴퓨전 매트릭스 만드는 걸 다시 한번 할게요. 컴퓨전 매트릭스 만드는 거 다시 하시고 제대로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필 다이어고날 이렇게 필 다이어고날을 하신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른 숫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다른 숫자들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어디만 대각선만 이렇게 쭉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 그 많이 틀린 부분들이 더 밝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plt.mat show를 사용하시고요. 컴프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그리고 컬러 맵을 아까처럼 plt 컬러 맵 그레이 0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없으면 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0인 부분들은 검은색으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밝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가 밝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숫자만 보면 어떤 숫자가 제일 큰지 여기 지금 숫자가 100개가 있잖아요. 100개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거 61개. 제일 많이 틀린 거. 이렇게 밝은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밝은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4를 뭘로? 9로 잘못 예측한 게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4자인지 9자인지 헷갈리죠. 그렇게 틀린 게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각선 부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대각선 부분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서 어둡게 해버리고요. 더 많이 틀린 부분이 더 밝게 표현이 되게끔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